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0일 여의도 포드베리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살벌한 아침이 펼쳐지네요. 미국 시장. 제가 오늘 4시쯤 못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겠지 하고 봤는데, 여전히 살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 확산 폭탄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좀 전쟁이 좀 마무리되고 뭔가 좀 정리 단계가 아니라 더 확장적이고 확산적이고 새로운 또 뇌관을 벨라루스 참전 여부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그나마 그래도 꼬리를 약간 들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악의 케이스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복잡하고 좀 가슴이 좀 아픈 그런 12월 20일 추운 연말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벨라루스가 전쟁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네, 이제 푸틴이 3년 5개월 만인가요? 벨라루스를 가서 벨라루스가 가장 이제 친러시아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들이 지속적으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왜 이러느냐? 원인은 하나죠. 혹시나 있을 인플레이션의 기조가 꺾였을 때 더 확실히 꺾어서 밟자. 이 기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결국 심리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경제도 심리지만 인플레이션도 심리라는 거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인플레이션이 꺾이는데 저는 처음에는 되게 좀 불만이 많고 기분이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꺾을 때 확실히 꺾어줘야 내려갈 때 가속이 붙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이 인플레이션이 5% 3%대까지 내려와야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를 하든 돈을 풀든 뭔가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어정쩡하죠. 그렇죠? 7% 6% 제가 봐서 3% 사이까지는 어정쩡한 그런 수준입니다. 꺾을 때 발로 확실히 꺾어서 대신 스피드가 있게 발로 꺾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곧 발표가 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질지 이게 꺾여도 문제, 더 올라가도 문제, 굉장히 이거 뭘 해도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배드 뉴스가 배드 뉴스고 굿 뉴스도 배드 뉴스고 이게 이제 어제 유행했던 말인데 다 배드 뉴스인 그런 전형적인 하락 장세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4일째 하락을 했으니까 전혀 반등을 못하네요. 어제 우리는 그나마 좀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어제 살짝 물론 마이너스였지만은 생각보다는 강했는데 오히려 오늘도 얻어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러한 연기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나와서 시장 심리를 좀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힘든 하루가 전망이 된다. 그렇죠? 어제 오히려 살짝 반등은 아니지만 앞에도 약간 하락폭이 좀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두들겨 맞을 확률은 좀 많은데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오늘 다우지수는 0.45% 하락, S&P는 0.83%, 나스닥은 1.49% 하락인데 나스닥이 1.8, 2% 가까이 가다가 많이 낙폭을 그나마 줄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P가 이제 4,000이 깨진 지 오래됐고, 다우 3,300 깨진 지 오래됐고, 나스닥도 11,000이 깨진 지 오래가 됐는데, 정말 힘든, 미국이 이렇게까지 힘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이렇게 밖에서 바라본 미국의 속사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여기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연말에 대국 지속적으로 이익 실현과 포지션 줄이고 가는 게 또, 제가 봐서는 저도 매니저지만 포지션을 줄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부 다 저렇게 하락한다고 저렇게 다 아우성을 치는데 누가 포지션을 늘리고 가겠습니까?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포지션을 줄이고 가는 거. 또 회사 내부에서도 자산운용 내부에서도 이럴 때 포지션을 좀 줄이고 가자는 사인이 강력하게 주로 나옵니다. 그런 매니저들은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줄여야죠. 회사 내부의 방침, CEO나 CIO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한국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생각보다도 강하고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치명률이 높은 것 같아요.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앰뷸런스가 없어서 난릴 정도니까 물론 전체 인구 대비로 하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의 보이는 그러한 뉴스, 문자, 활자로 돼서 머리에 박혔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센티,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2월 주택시장 지수가 30일 팬데믹 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주택시장 지수가 확실히 꺾여서 가속을 붓고 내려오죠. EU가 내년 2월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중단할 즉시 중단할 생각은 있다. 러시아가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는 거죠. EU가 메타에 대해서 온라인 시장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을 118억 달러나 최대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메타가 몰려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CEO에 내가 물러나야 되냐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57.5% 찬성한 것은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표로 하는 저 정신머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좀 진지하게 너의 창의성과 너의 프론티어 정신과 너의 퍼스트 펭귄 정신을 인정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는데 저는 장난질은 너는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한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자로서는 제가 봐서는 거의 빵인 쓰레기와 같은 뭐 쓰레기라고 욕했다고 뭐라 그러지만 양아치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인성인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 IRA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담당 장관들이 1월 방미를 하겠다. 어제 우리도 이제 IRA가 큰 조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아서 자동차주가 박살난데요. 저는 이렇게 본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 IRA 법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 포드와 GM과 아틀란티스라든지 미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그 법을 고쳐주면 뭐 현대차나 유럽차들이 시장을 침투하고 들어오는데 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과 로비스트들의 강력한 힘이 뒤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뭔가를 국내에서 자동차 법을 바꿨는데 중국 자동차가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이 법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뒷배경에는 저는 미국 자동차 회사와 정치인들의 강력한 자국 보호 지키기와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BOJ가 오늘 올해 마지막 금리를 결정한다. 통화정책 전환 여부를 주목해야 된다. 지금 그러다가 마지막 임기를 가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은 임기가 만료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중국 제로 코로나 탈피가 기대된다. 내년 전망을 상향했다. 이 위기가 제가 봐서 내년 봄까지는 갈 것 같아요.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여름에 때는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예, 추울 때 많이 전파되고 6개월을 과연 중국이 어떻게 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들의 많은 인구와 그리고 준비 없는 의료 시스템, mRNA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걸 잘 탈피하면 이제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는 좀 좋게 보이는데 상반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다. 어제 이제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중국이 한다니까 한국에 전혀 관계없는 기업들이 오르는데 이런 것들은 좀 스투피드한 거죠. 네, 물론 뭐 심리이고 제로인데 저는 좀 스투피드하게 봤습니다. 미국 노동자 3명 중 1명은 정리해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이게 이제 닥쳐오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에 피가 찔찔 흘려야 그 후에 6개월에 장에 오르더라. 30년의 경험에서 들은 거예요. 내년에 여의도에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구조조정과 경비절과 뭐 명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피가 찔찔 흐르고 6개월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더라. 여의도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증권회사들이. 그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장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 가을 정도부터는 장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고용, 해고 이런 것들은 이 가장에게 큰 충격이죠. 네, 자기 배우자를 잃을 만큼 큰 충격과 비슷한 게 바로 해고라고 어느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뭐 보합이죠. 104.7이 그나마 달러가 킹 달러에서 여전히 이제 내려온 이후에 보합에서 움직이는데 미국도 거의 다 이제 금리 인상에 거의 막바지 한 25비 두 번 정도면 끝날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강하니까 킹 달러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네, 미국 국채금리를 봅시다. 어제 이제 국채금리가 난리가 났는데 2년짜리를 한번 보면 8bp 났죠. 8.2bp 올라서 4.262.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3.588, 10.6bp는 올랐죠. 그래서 2년과 3년의 그 스프레드 일드 스프레드 차이가 70bp로 줄었죠. 80에서 70 정도로 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 한번 볼까? 1.79% 상승했네요. 네, 76.07달러. 여러 이유가 있는데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하면 전쟁 확대는 여전히 에너지 자원의 여러 확보라든지 수급 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지금 날씨가 한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아주 강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난방유라든지 이러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또 미국이 또 재고를 또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WTI가 더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저는 뭐 내년에 50달러까지 경기 침체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WTI는 투자하지 마라.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디즈니의 주가 하락이었습니다. 네, 아바타2가 시장에서 우리나라 흥행을 한다 200만이 넘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아바타 흥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디즈니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흥행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바타 같은 류를 좋아하는 그런 국가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좋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바타주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좀 피해 가셔야 될, 오늘 좀 쏟아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락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크랭님 애플도 131달러. 뭐 도저히 IT,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 관련 기업들은 힘을 못 쓰고 있네요. 미국 CES가 2월 중순인가 2월 초에 열리는데 그때 뭔가 혁신적인 VR, XR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애플은 당분간 일어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재고 조정이 들어갔고 이 재고 조정에 관련돼 보통 1분기 정도 걸리거든요.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데 애플은 내년 1분기까지 큰 힘을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중국에서 저런 상황에서 중국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열어놨는데 이제 재택할 정도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활발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일하는 게 더 핸드폰 수요를 많게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은 당분간 좀 힘든 상황이다. 중국 재고, 그 다음에 긴축의 강도의 약화,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IT와 관련된 반도체 모두 다 힘든 6개월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테슬라는 뭐 아무리 뭐 투표를 하든 뭐라든 플러스 살짝 넣다가 다시 빠져버리면서 마감했네요. 149.68달러. 드디어 마이 15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네, 슬프네요. 네, 저는 170달러부터 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잘못 본 것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생각보다 더 관성에 의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150달러 이하부터는 그래도 매수 영역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빨리 앨런 머스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양반 정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엔비디아도 2.23% 무너지며 16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0.2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76%, 메타 플랫폼스는 3.81%나 하락했네요. 유럽에서 벌금을 두들겨 맞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11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는 1.41% 하락하며 27달러. 네, 비트코인도 이미 17,000달러가 깨진다 16,608달러 하락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고 있네요. 지나가고 있네요. 예를 들면 24시간 도니까. 네, 금융시장 한번 분석해 보면 미국 패드는 배드 뉴스를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을까? 저는 이제 어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패드는 과연 이 시장에서 나타난 경기 침체 배드 뉴스를 어느 수준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보고 있을까? 지속적으로 쌩까고 모른 척을 하고 할까? 아니면은 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이들은 다시 경제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걸까? 금리 인하에 나서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결론은 미국의 패대는 변덕스럽더라. 네.
경제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침체를 하거나 더 큰 쇼크가 오면은 이들이 생각과 점도표를 바꾸더라. 이게 이제 과거 역사상 자주 나타난 이야기였다는 거죠. 미 연준은 배드 뉴스를 지켜만 보고 있을까? 파월 의장 등 미 연준은 물가 리스크에 여전히 매파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각종 배드 뉴스가 당장 미 연준의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 어렵다고 현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도 배드 뉴스를 마냥 방관하지는 못할 거라는 게 시장의 대부분 사람들의 공부 좀 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소위 과잉 긴축을 우려하는 금융시장의 목소리 및 반응이 거세질 수 있고 이를 미 연준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네, 경기가 꺾이면 곧 있으면 이제 선거에 들어가는데 예비 선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미 연준과 금융시장 간 보험성 금리 인하 논쟁이 격화되었던 2018년에서 19년 국면을 한번 가지고 과연 패드는 변덕스럽게 또 한 번 더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지금처럼 스트릭트하게 경기가 꺾이기를 바라는 이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냐. 2018년과 19년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전망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한번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죠. 어느 애널리스트가 쓴 걸 제가 제 생각을 엎어서 쓴 겁니다. 2018년과 19년 당시 금리 인상 사이클 및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은 물론 금리 인하를 파월 의장과 미 연준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시기라는 거죠. 결국 미 연준은 2018년 12월에 25bp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무슨 금리 인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뜯으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사이클을 중단하고 새로운 모멘텀 스탠스를 바꿨다는 거죠. 2019년 7월에 드디어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몇 개월 만에 단행하면 7개월의 시간이 걸린 거죠. 12월에 중단을 하고 7월에 인상을 했으니까 여기서 하미는 항상 멈춘 후에 6개월은 보더라. 네. 그래서 내년 1, 2월 정도에 금리를 2번 올리고 6개월 정도 보면은 8월, 여름 지나서 9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아요. 6개월. 주목되는 것은 당시 2018년 12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됐던 점도표의 수준이었는데 2018년 12월 금리 인상으로 미 연방기금금리가 2.5% 수준이었고 그 당시 패드 금리가 2.5% 수준이었고 점도표상 2019년 및 2020년 정책금리 중간값은 2019년은 2.9, 2020년 3.1로 실제 연방기금 금리보다 40bp 내지 50bp가 더 높게 찍혀 있는 거였다는 거죠. 지금 상황과 매우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가정이 되네요. 여전히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할 것임을 미국 연준은 점도표 상을 통해서 밝혔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미 연준은 2019년 초부터 금리 동결에 나섰고 드디어 6개월 후에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다는 거죠. 결국 미 연준도 경기 침체 리스크를 거슬리지 못한다는 게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 국면과 2018년 당시 국면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내 물가 수준이 2018년 당시 수준보다 매우 지금 수준이 과하게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8년과 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2.4%와 1.8%로 미 연준 물가 목표치 2% 내외에 있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다르다는 건 지금은 뭐 7.1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5% 이상 높은 상황이죠. 그러한 차이점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도 점도표가 실제 금리보다 높게 찍혔는데도 바꾸더라. 그 바꾸는 기간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모멘텀은 경기가 침체로 빠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과 달리 2018년 당시에 비해서 현재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는 더욱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물가 수준은 지금보다는 낮았지만 경제 침체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지금 반대죠. 물가 수준은 높고 경기 침체 강도도 높다는 거죠. 네. 자칫 과잉 긴축이 미국 경기를 완만하고 얕은 침체가 아닌 깊고 긴 침체를 촉박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이고 있지만
많은 변수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제가 패드에 짠 거 아닌 이상 저러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원성과 원망을 자기가 다 들어야 되는 상황도 온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CPI가 빨리 꺾이기만 강력히 바라는데 그 꺾는 것에 대한 강도와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발로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약하면 12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현재 상황, 배드뉴스, 굿뉴스 국면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배드뉴스는 더 배드뉴스 국면이 지금 본격화됐다. 즉 다른 말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배드뉴스 확산은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뚜렷한 시그널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한 거죠. 이제 공은 FOMC 회의 연준에게 넘어간 거죠. 근데 연준은 뭐 금리가 2번 더 올려야 되는데 그 올려놓고 당연히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자기가 뭔가를 검토하고 추가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정부와도 의견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여름 지나서부터 경기가 계속 안 좋았을 때는 금리 인상 하반기 정도에 한번 25p 정도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 그래서 현재 연준의 아주 강력하고 그냥 엄격한 경기를 망가뜨리는 전략,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전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과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게 풀어져야 되는 그 어떤 조건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내년 24년이 아니라 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이에 따라서 확실한 물가 압력 둔화 모멘텀, 즉 12월 혹은 1월에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기준으로 감소세가 선회되거나 고용지표 둔화 시그널이 가시화된다면 미 연준은 곧바로 정책 기조를 선회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곧바로는 아닌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시간을 두어 볼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는데 1월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할다. 기대감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기대감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6개월 후지만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야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다. 항상 기대감이 있을 때가 제일 그 자리에서 미분이 큰 거죠. 시장은 2018년, 19년 미 연준의 금리 사이클 사례, 즉 보험성 금리 인하가 2023년에 다시 소환 혹은 회자될 가능성을 기억하면서 견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분은 자기 분석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점도표를 액면 그대로 100% 믿지는 마라. 언제 기조를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게 언제인가? 1월과 2월의 CPI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에 관한 속도를 25bp씩 2번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CPI가 빨리 떨어져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2월 점도표상의 중간값이 2019년에는 2.9%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19년 말에는 금리가 1.75였다는 거죠. FOMC 금리가, 패드 금리가. 2021년 12월 점도표상이 0.9였는데 2022년에 점도표상 중간값이 0.91% 정도였는데 지금 4.5까지 금리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2년 12월에 예상하는 2023년 기준금리 값이 5.1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연말에 이게 4.0이 될지 또는 뭐 5.9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좀 내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결국 미국의 점도표는 그냥 그 당시에 심리의 가능성을 찍어놓은 거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결론, 미 연준 정책 초점이 물가 리스크에서 경기 리스크로 전환될 시기가 언제가 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FOMC의 관심이 물가보다는 경기로 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1월 13일에 발표될 CPI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 1월 30일에서 2월 1일 사이 FOMC 회의가 열리죠. 물가도 고용도 소비도 한번 불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FOMC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현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운 좋게 순환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들어맞기만을 바라야 하는 그러한 천수답적인 상황밖에 없다. 국내 증시 양시장 거래대금이 9조 원대 초반을 형성 중이다.
10조 원 이하로 내려온 지 오래됐죠. 지금 모든 게 다 식어가고 있다고 시장은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부재로 주식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으며 12월 들어 외국인 수급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개별 종목이 업종에 대한 재료가 좀 더 주목되는 상황에서 주기가 짧은 형태의 순환매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발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 매우 어려운 하루가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이 되죠. 기존의 컨텐츠, 엔터, 어제 오른 리튬, 중국발 무슨 비대면 이런 주들, 다음에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가 모든 종목들이 각각의 개별 특성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런 섹터들의 단기 이익 실현 물량 추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특별히 뭘 쫓아가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으로 쫓아가야 되나 컨텐츠들 지금은 이익을 실현할 시기이지 쫓아갈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먹는 시기가 아닌 지키는 시기. 자기 것을 나름대로 지키는 매우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러 생각들을 막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노트북이 막 꺼졌다 켜졌다 완전히 너무 오래된 노트북을 쓰는데 노트북도 맛이 가고 연말이고 주가 저렇고 참 힘든 그런 아침인데 끝끝내 해야죠. 저 같은 나름대로 업계 선배들이 그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의 임무는 있는 것, 저의 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무척 힘듭니다. 이 판에 펀드 매니저 30년 경력인 이런 올드한 그 펀드 매니저들도 경험 많은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힘든 1년을 보내는 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견뎌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주식을 모멘텀을 보고 시기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더라. 담그고 포지션을 줄이고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 째려보고 분석하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변화를 공부하고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 큰 시장이 다시 돌아오고 이거다 생각해서 몰빵을 치고 이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이 생각과 다르게 또 반등해지고 또 좋은 소식이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소식이 오늘 또 한국 시장에 나올지 모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잘 버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